또 한 명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논문 표절 의혹도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진숙 후보자는요, 발표된 논문이 제자 논문과 오타와 비문까지 똑같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, TV조선 이 첫 첫은 아니요, 단독 보도에 의하면요, 자신의 논문을 표절해서 발표했다, 이런 중복게재 의혹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. 야, 요거는 많이 본 얘기인데 그렇죠.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. 그 전에도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자기 표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예. 자기 논문이 어디다 발표를 하고 그 논문을 또 다른 데 발표하면 자기 표절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논문을 발표했다는 것을 여기다가 그 명시를 하면 되는데, 네. 그거 하지 않고 세 군데다가 이렇게 내면은 세 건의 논문을 쓴 것처럼 보이잖아요. 예.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의 논문을 대신 본인 이름으로 했다, 이런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, 지금 새로 나온 것이 예. 1999년 10월부터 한 10개월 사이에 세 편의 논문을 학술대에서 발표를 합니다. 예. 발표를 하는데 그 세 편의 논문이 서론부터 결론까지 다 똑같아요. 아하. 그리고 어떤 실험하는 방식, 그리고 장치 같은 것도 거의 다 유사합니다. 네. 그래서 챗GPT가 분석을 하니까 유사도가 70 내지 80% 나온다. 그러니까 세 건의 논문이 거의 70 내지 80%가 똑같다는 이야기죠. 예. 그런데 이게 제자하고 어떤 그 본인의 제자하고 공동으로 이 세 번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. 발표를 했는데 그 첫 번째, 두 번째 논문은 제1 저자를 그 석사 과정에 있는 제자의 이름으로 했어요. 그 두 개의 논문은. 예. 그런데 마지막에 한 것은 또 이진숙 후보자가 제일 저자가 됐어요. 유사한 논문을 가지고. 예. 그러니까 일종의 논문 하나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누가 주도를 했는지 뭐 제자하고 같이 했다고 치더라도 두 건은 제자의 연구물로 이름 이렇게, 바꾸고. 네, 이렇게 메꾸고 네. 또 한 건은 본인의 연구물로 이렇게 메꿨으니까 이 다른 장관도 아니고 네. 그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예. 이 어떤 이렇게 논문 표절이나 아니면 자녀의 뭐 유학 문제도 있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 데에 대해서 과연 교육부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그것을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가, 예. 이런 문제가 있고, 조금 전에 강선우 후보자도 마찬가지죠. 여가부 장관이면은 그때 대통령실에서 임명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 활동해 온 전문가다 이렇게 네. 했어요. 네. 그런데 지금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본인에게 이런 사회적 약자죠. 예.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나왔으니까 본인이 앞으로 그 직책을 과연 맡을 수 있는지는 고민해봐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서재현 부의장께 이렇게 여쭤볼게요.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결론적으로는 여가부 장관의 적절한가, 또 교육부 장관에 과연 이런 표절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가, 이거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반응 보이시겠어요? 그러니까 이제 선입견을 좀 뒤로 하고 좀 냉정하게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 공격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강선우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로 낙인 찍고 바라보시잖아요. 그러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장 약자와의 동행한 삶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. 네. 그 국회에서 의정 대상을 5회 수상하는데 4회를 수상했었거든요. 외부 전문가에서 추천을 받습니다. 예. 한 해 30명 정도인데 그걸 4회 수상했는데 상금 400, 500만 원을 어린이 위해서, 그리고 올해는 또 소록조 위해서 예.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했고 2021년도에는 대전에서 뭐 이제 쓰레기 줍는 휴지 줍는 어르신이 좀 해외차를 긁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제 수리비 100만 원을 또 본인이 또 그거를 또 약자를 위해서 해주신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에서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사항이잖아요. 그래서 청문회는 그 민주적인 절차입니다.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바로 임명하는 게 아니죠. 20일 이내 국회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다 지켜보죠. 그리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인사권이기 때문에 임명할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선입견, 그리고 낙인 찍어서 할 필요는 없다. 예.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서재현 네. 부의장께 아까 그 말씀은 뭐 네네. 강선우 의원에 대한 얘기고 후보자에 대한 얘기고, 이게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잖아요. 그렇죠. 저 표절 문제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건 표절 어떻게 문제도 봅니까? 지금 그 언론에서 나온 거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표절했다 사실이라고 하면 적절하진 않죠. 네. 부적절한 거죠. 네.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 제자 중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연구하는 주체 자체는 원래 총장님이 하셨다.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, 네. 그리고 충남대 총장 시절에도 저런 것들이 검증이 되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. 그러면 또 청문회에서 수요일이잖아요. 한 3일 정도 남았는데, 저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게 그 김민석 총리, 이제 국무총리처럼 좀 SNS라든지 예. 좀 소통해서 사전에 설명해서 청문회 때 또 그걸 한 번 더 밝히면 될 것 같은데, 한 월화수 정도 3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SNS를 활용을 안 하신다면 좀 언론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통해서 좀 설명할 필요는 있겠다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
있습니다.